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10억 줄게. 어차피 못할 거지만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10억 줄게. 응. 어차피 못할 거지만.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영. 35살이고요. 직업은 정수기 엔지니어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수기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고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손하게, 때로는 무심하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다는 것.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7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전국 언어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UN 인턴십 프로그램에까지 선발됐던 인재였다는 것. 왜 숨겼냐고요? 꿈은 있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인쇄소가 거래처 부도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3억 원의 빚, 집도 넘어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였습니다. 박지영은 UN 인턴십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처음엔 편의점 알바.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죠. 그 다음엔 학원 강사. 하지만 불규칙한 수입에 매달 통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정수기 엔지니어 채용 공고. 정규직, 4대 보험, 월급 안정적. 그녀는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수기 기사로 살면서 박지영은 자신의 능력을 조용히 감춰왔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오래된 언어 교재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대학 시절 밑줄 쳐가며 공부했던 독일어 문법책, UN 인턴십 합격 통지서, 교환학생 때 찍었던 파리의 사진들.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언어를 잘했었구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하지만 이내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렸고 박지영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반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 박지영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디지털 시계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530.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 6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림동의 허름한 빌라 2층. 이곳이 박지영이 5년간 살아온 집이었죠. 물 흐르는 소리.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5. 짧게 자른 머리, 피곤한 눈가,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게 자리 잡은 주름. 젊다고 하기엔 이미 많은 게 쌓였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2개, 우유 한 팩. 그녀는 김치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3분. 그 사이 계란 2개를 삶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죠. 찌개를 꺼내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2개를 랩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점심 도시락 대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파란색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넥스워터 엔지니어라는 이름표가 가슴팍에 달려 있었어요. 이 유니폼을 입은 지도 어느덧 5년째였습니다. 처음 입었을 때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게 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드라이버 세트, 필터 교체 도구, 수질 검사 키트, 그리고 업무용 태블릿. 스마트폰을 켜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강남 어빌딩 12층 넥스트웨이브 본사. 오전 11시 서초동 개인 고객. 오후 1시 마포구 사무실. 오후 3시 송파구 아파트. 오후 5시 강서구 주택. 오후 7시 관악구 오피스텔. 총 6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낡은 빌라의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1층 복도에는 새벽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놓고 가는 소리가 들렸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그녀는 신림역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몇몇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한순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버지의 빚 3억 원. 그녀는 5년 동안 조금씩 갚아왔지만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250만 원. 정수기 기사 월급 280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건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어요.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지하철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새벽 배송 일을 하는 택배 기사들, 그리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들. 박지영은 2호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40분. 좌석은 없었어요.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넥스트웨이브 글로벌 투자 유치 1조 원 계약 임박. AI 핀테크 유니콘. 독일, 프랑스, 중국 투자자들과 최종 미팅. 강민준 대표 한국형 혁신 모델 세계에 증명할 것. 넥스트웨이브. 오늘 아침 9시에 그녀가 방문할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박지영은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학 시절 그녀는 전국 언어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부문 동시 수상. 그 뒤로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독학으로 익혔죠. 교수님들은 그녀를 칭찬했어요. 박지영 학생은 언어의 천재야. 동시통역사로 가도 최고가 될 거야. 그녀는 UN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선발됐었습니다. 뉴욕 본부에서 6개월간 일할 기회.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 하지만 그 꿈은 졸업하던 해 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019년 2월,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빠? 인쇄소가 망했어. 그 한마디에 박지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운영하시던 작은 인쇄소,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고 외상으로 받을 돈 7천만 원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됐어요. 게다가 인쇄기 할부금, 은행 대출, 사채까지 총 빚은 3억 원이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미안하다, 지영아. 네 유행 가는 거 못 갈 것 같아. 그날 밤 박지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숙사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UN 인턴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턴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곳.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신입은 안 뽑아요. 일단 인턴부터 하셔야 하는데 급여는 없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한 달 월급 180만 원. 그 다음엔 학원 강사도 했어요. 중국어 회화반. 하지만 학원이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그녀는 정수기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봤어요. 학력 무관, 정규직, 4대 보험, 월급 280만 원. 그녀는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죠. 학력이 꽤 높으신데 왜 이 일을 하시려고요? 박지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날부터 박지영은 정수기 기사가 됐습니다.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박지영은 정신을 차렸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공구 가방을 메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7시 30분. 지상으로 올라가자 강남의 새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박지영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빌딩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는 그냥 정수기 기사야. 그녀는 어빌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구 가방이 어깨에 무겁게 눌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어빌딩. 강남역 바로 앞에 위치한 30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박지영은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택배 기사들, 청소 직원들. 박지영은 보안 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워터 엔지니어입니다. 12층 넥스트웨이브 정수기 점검 왔어요. 보안 요원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이랑 출입증 받으세요. 12층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젊은 직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늘 미팅 진짜 중요하다면서? 응. 1조 원짜리 계약이야. 독일, 프랑스, 중국 투자자들 다 온대. 대박. 1조? 회장님이 몇 달 동안 준비하신 거래야. 이거 성사되면 우리 회사 완전 글로벌 기업 되는 거지. 통역사는 제대로 섭외됐어? 당연하지. 최고급 전문가래. 7개 국어 동시 통역 가능한 사람이라고. 휴, 다행이다. 이런 중요한 날 통역사가 문제 생기면 진짜 큰일이니까. 박지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개 국어 동시 통역이라. 그녀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정수기나 고치는 사람이었죠. 12층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지영은 직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복도에는 넥스트웨이브 로고가 크게 새겨진 유리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자료 출력 다 됐어? 프레젠테이션 최종 확인했어? 회의실 세팅은? 박지영은 프런트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요? 네. 전화를 끊더니 박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넥스워터 엔지니어입니다. 정수기 정기 점검 예약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여직원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7번 회의실 옆 탕비실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박지영은 여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통역사한테 연락됐어? 아직 안 받는데. 미팅이 9시 30분인데 지금 8시 50분이잖아. 진짜 큰일 나겠는데. 불안한 기운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직원이 탕비실 문을 열어줬어요. 정수기는 저기 구석에 있어요. 점검 끝나시면 프런트에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나가고 박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탕비실은 작았어요. 한쪽에는 정수기, 커피 머신, 그리고 냉장고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정수기 점검을 시작했어요. 필터를 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수질 검사 키트로 물을 측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영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탕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복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차갑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영은 숨을 죽였어요.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방금 통역사 매니저한테 연락 왔는데요. 출근길에 서초동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8시 55분입니다. 미팅이 9시 30분이야. 35분 남았어. 네. 죄송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합니다. 젠장, 1조 원짜리 계약인데 통역사가 없어서 취소하자고. 말이 돼?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다른 통역사 찾아. 당장. 연락 돌리고 있는데요. 다들 일정이 꽉 차 있대요. 갑자기 구하기가. 돈을 더 줘. 2배, 3배라도 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선생님? 지금 급하게 통역 가능하신가요? 아, 일본 출장 중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독일어 통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결혼식이시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 중국어 통역.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네, 괜찮습니다. 모든 통화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안 돼. 아무도 없어. 임원 한 명이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라리 미팅을 연기하시는 게. 안 돼. 남자가 소리쳤어요. 투자자들 일정을 다시 잡기 힘들어.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경쟁사한테 다 빼앗긴다고. 그럼 영어로만 진행하시죠. 회장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중국 투자자는 중국어만 해. 독일 투자자는 독일어만 한다고. 프랑스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영어로는 안 돼.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소해. 어쩔 수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7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녀는 모두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수기 기사야. 저 사람들이 날 믿을 리 없어. 하지만 복도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백억, 아니 1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떡하지? 망설임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투자자들한테 연락해서 미팅 취소한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남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박지영은 탕비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5년. 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자. 박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3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강민준 회장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넥스워터 정수기 엔지니어 박지영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정수기 기사? 네.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정수기 기사가? 지금 장난해? 정수기 고치러 온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박지영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정수기 기사가 7개 국어를? 진짜? 인터넷 번역기라도 쓰려고? 아, 웃겨. 지금 상황이 웃길 때야? 박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민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증명하겠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 조롱,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강민준 회장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지영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무슨 조건이십니까? 강민준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미팅을 성공시키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10억 줄게. 충격적인 침묵.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10억이요? 회장님, 지금 농담 아니시죠? 정수기 기사한테 10억을요? 박지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 원이요? 응, 10억 원. 현금으로. 강민준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마. 아니, 이 빌딩에도 오지 마.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에이, 뭐 어때? 어차피 못할 거잖아. 정수기 기사가 통역을? 말도 안 돼. 강민준 회장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못할 거 아냐. 그냥 구경이나 시켜주는 거지, 뭐. 재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결단. 재밌다고? 구경거리라고? 그녀는 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기사님, 저기요, 빨리 좀 해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서비스 제공자로만 봤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정수기 고치는 도구로. 하지만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박지영은 고개를 들고 강민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10억 받겠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오, 배짱 하나는 있네. 좋아. 계약서 쓸까?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 재밌네. 좋아, 그럼 시작해봐. 강민준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 9시. 미팅 시작까지 30분 남았어.
준비해.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임원들이 그녀를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할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허세지. 회장님도 참, 왜 저런 걸 받아들이셨대. 구경이나 하자고. 어차피 망할 것 뻔한데. 한 여직원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불쌍하게. 창피만 당하고 쫓겨날 텐데. 박지영은 그들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아내는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빛.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5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5년 동안 언어를 업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혼자 공부는 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만약 못하면? 불안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영아, 오늘도 힘내라. 엄마가 응원한다. 사랑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당뇨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어요. 한 달 병원비만 80만 원. 약값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생은 대학 4학년이었어요. 올해 졸업인데 등록금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때 인쇄소 사장님이었던 분이 이제는 주방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박지영은 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버텼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매일 정수기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10억? 그 돈이면 아버지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없어지고 동생 등록금도 낼 수 있었어요. 한번 해보자. 박지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지영.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수기 기사가 아니야. 너는 언어학을 전공했어. 7개 국어를 할 수 있어. UN 인턴십에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 오늘 그걸 증명해.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블라우스에 주름을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의심, 조롱이 섞인 눈빛들. 하지만 박지영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투자자들이 이미 도착한 것 같았어요. 박지영은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투자자 2명, 중년의 남성들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투자자 1명, 40대 여성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중국에서 온 투자 펀드 대표 1명, 50대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넥스트 웨이브 측 임원들 5명.
모두가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강민준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지영을 보며 턱짓을 했어요. 저기 구석에 앉아. 박지영은 조용히 회의실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어요. 통역사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일어서며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NEXTWAVE. 신사숙녀 여러분, 넥스트웨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영은 즉시 통역했습니다. 독일어로 민 DAMEN and 헤런 WILLKOMMEN BEINEXTWAVE 프랑스어로 메이뎀즈 앤 메이시어즈 범베인웨 쉐이 NEXTWAVE 중국어로 NEXTWAVE 투자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독일 투자자 중 한 명이 박지영을 쳐다보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SPRECHEN 도이치? 독일어를 하십니까? 박지영은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야, SELBSTVERSTNDLICH 이치 FREV 미치세요. KENNENGULERNEN 이치 WERD HEUT 민 BESTESTUN EINE REIBUNGSLOSE KOMMUNIKATION GUGWHRLEISTEN 네, 물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일 투자자의 눈이 커졌어요. IHR 도이치 IST AUSGGEICHNET 당신의 독일어는 훌륭합니다. 프랑스 투자자가 프랑스어로 끼어들었습니다. 부 PARLEG 프렌 AIS AUSSI 프랑스어도 하세요? 박지영은 미소 지으며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위, 비네스아. JAITUDI라 소반 펜던트 언에넨 텐트 쿠티우디아이엔티 디체인지 JADOR이 라 컬처 엔 라 라엔지우이 프렌 AISES 네, 물론입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정말 사랑합니다. 프랑스 투자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MERVEILLEUX CEST PLAI서 훌륭해요. 정말 기쁩니다. 중국 투자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중국어도 하십니까? 박지영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짜네. 저 사람 정말 하는구나. 대박. 7개 국어를 진짜로. 강민준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넥스트 웨이브 로고가 떴어요. 강민준 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넥스트 웨이브는 AI 기반 핀테크 솔루션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지영은 즉시 통역했어요. 독일어 NEXTWAVE FHRT 더치 KI-BASIERT FINTCH-LSUNGEN INNOVATIONEN in the FINNGBRNCH N 프랑스어 NEXTWAVE MNI LINNOVATION DANS LINDUSTRI FINANCIRA GRC 데스 솔루션즈 FINTCH BASS LIA 중국어 NEXTWAVE 완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머신러닝 기반 리스크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승인 시간을 기존 3일에서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박지영은 쉬지 않고 통역했어요. 각 투자자의 언어로 정확하게, 빠르게 90분간의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오가는 대화, 키보드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독일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IHR이 TCHNOLOGI ISTBEINDRUCKEND 에이버 WI STELLEN C 다이 EINHALTUNG 더 DSGVO SICHER 귀사의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박지영은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귀사의 기술이 인상적이라고 하시면서 GDPR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질문하십니다. 강민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GDPR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검토도 마쳤고 독일 본사와 협력해 데이터 센터를 프랑크푸르트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지영은 독일어로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WIR HABEN LETGTES자 다이 DSGVO-GERTIFIGIERUNG ABGESCHLOSSEN WIR HABEN 오치 다이 ICHTLICH 비아피아펑 F아덴 이인티아 ITT 인덴 EUAOPISCHEN MARKT ABGESCHLOSSEN 언드 PLANEN 인 GUSAMMENARBIT MITUNSEREM DUTSCHEN HAUPTSITG 아인 RECHENGENTRUM 인 프랭크퍼터지우 ERRICHTEN 독일 투자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투자자가 질문했어요. QUELL이 STVOTR이 STRATGI DCROISSANC 포 레스싱크 프라크 AINS NS 향후 5년간 성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박지영이 통역했고 강민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복잡한 금융 용어로 질문했어요. 수익 모델은 무엇입니까? 자본 수익률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박지영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술 용어, 금융 용어, 법률 용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중간에 프랑스 투자자가 박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VOTR이 INTERPRTATION STREMARQUABL이 VOTR이 프렌AIS STONIVEO 던 LOCUTUR NATIF
통역이 놀랍습니다. 프랑스어가 원어민 수준이시네요. 박지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머시 복쿠. 레스 LANGUES SONT 마 패션. 감사합니다. 언어는 제 열정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박지영은 쉬지 않고 통역했어요. 목이 마르고 손이 저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미팅이 끝나갈 무렵 독일 투자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WIR 신드세어 BEINDRUCKT WIR MCHTEN INIHR UNTERNEHMEN INVESTIEREN 우리는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귀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투자자가 말했어요. GSUIS DACCORD SIGNONS 러 CONTRAT 동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죠. 중국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다음 주에 최종 미팅을 진행하죠. 박지영은 모든 말을 통역했어요. 강민준 회장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크유, 렛츠 메이크 히스터리 터게더. 감사합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투자자들이 일어나 악수를 나눴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밖에서 지켜보던 임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1조 계약이다. 성공이야. 박지영은 그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녀는 해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박지영 씨. 네, 회장님.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 한마디가 박지영의 5년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준 회장이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지영 씨 정식 직원으로 채용 준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으로. 네, 회장님. 그리고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억 줄게. 내일 법무팀에서 계약서 준비할 거야. 임원들이 입을 벌렸어요. 진짜 10억을요? 회장님. 강민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야. 그리고 박 씨는 자격이 있어. 박지영은 그 순간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10억? 믿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박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박지영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기 기사가 아니라 언어 전문가로, 숨겨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박지영으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월요일, 박지영은 정식으로 넥스트웨이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입사했습니다. 더 이상 파란색 유니폼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어요.
넥스트웨이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박지영. 명함을 보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나 정말 해냈구나. 손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어요.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죠. 5년 전 그녀가 꿈꿨던 명함. 이제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사무실 8층에 위치한 중간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1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박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불편함. 공기가 무거웠어요. 팀장 최수진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38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차가운 표정. 박지영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박지영입니다. 박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수진 팀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수기 기사였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7개 국어를 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정수기 기사를 했어요?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신문하듯. 박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궁금하진 않네요. 최수진 팀장이 손짓했어요. 저기 구석 자리 쓰세요. 창문 없는 데지만 신입이니까 이해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박지영은 사무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책상은 정말 구석에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형광등 바로 아래였고 사람들 동선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은 자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티슈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정수기 기사래. 10억 받았다며? 완전 대박 아니야? 회장님이 특채했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운 좋았던 거지. 실력이 있겠어? 박지영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 부팅 소리. 로그인 정보가 적힌 쪽지가 모니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디 JI와 EOUNG 파크 PW 웰컴 2024 로그인을 했어요. 화면에 회사 인트라넷이 떴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지영님. 그 문구를 보니 다시 한번 실감이 났어요. 나 정말 여기 직원이 됐구나.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박지영은 혼자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직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박지영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최수진 팀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아, 미안한데요. 여기 자리 다 찼어요. 저기 다른 테이블 가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회식 재밌었지?
응, 완전. 다음엔 또 가자.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보너스 나오면 제가 쏠게요. 좋아. 그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은 그 안에 없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최수진 팀장이 박지영 책상으로 왔습니다. 서류 던지는 소리, 두툼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박지영 씨, 네, 팀장님. 이거 영어로 번역 좀 해줘요. 내일 아침까지요. 박지영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한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네. 왜요? 못해요? 최수진 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어요. 7개 국어 한다며? 이 정도는 하룻밤이면 되지 않아요? 박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최수진 팀장이 돌아섰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는 박지영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퇴근했고 텅 빈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박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영어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 whereas, the parties agree to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본 계약 당사자들은 이하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2시 커피를 4잔째 마셨어요. 손이 떨렸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새벽 2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새벽 4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박지영은 번역을 마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박지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박지영은 새벽 5시에 사무실에서 깼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던 거예요. 목이 뻣뻣했고 몸 전체가 욱신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부스스한 머리.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사무실로 돌아와 완성된 번역 파일을 최수진 팀장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최수진 제목 계약서 번역 완료. 본문 팀장님, 요청하신 번역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박지영. 전송. 그리고 박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팀장도 들어왔어요. 그녀는 박지영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지영 씨, 밤새 여기 있었어요? 네. 번역하느라. 이메일 받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최수진 팀장은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쭉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번역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법률 용어도 정확했으며 문장도 매끄러웠어요. 최수진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칭찬도 없었어요.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오후 최수진 팀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예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박지영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완전히 신임하고 계세요. 그럼 빨리 제거해야지. 우리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해. 알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해. 증거도 남기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수진 팀장은 핸드폰을 쥐고 창밖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지영은 매일 밤 야근을 했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번역, 통역,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최수진 팀장은 계속해서 일을 주었습니다. 박지영 씨, 이것도 좀 해줘요. 이건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빨리 좀 해줄래요? 박지영은 묵묵히 했습니다. 버텨야 해.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박지영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있었어요. 혼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돌아서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박지영 계정으로 박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정? 그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어요. 최수진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파일은 여기서 외부로 보내고 IP 주소는 박지영 걸로 위조하면 완벽해. 증거는 다 남아. 박지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최수진 팀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박지영은 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뭘 해야 하지?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은 것뿐이었어요. 일단 조심하자. 박지영은 컴퓨터를 끄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 박지영은 생각에 잠겼어요. 최수진 팀장이 왜 날 음해하려고 하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강민준 회장. 박지영 씨,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영은 문자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오전 10시. 박지영은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가 보였어요. 대표이사 강민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서울 전경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강민준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박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지영 씨,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조금요. 강민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박 씨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많아요. 정수기 기사가 하루아침에 직원이 됐다. 10억을 받았다.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박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나도 알아요. 박 씨가 능력으로 여기 온 거라는 거.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요. 강민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더 조심하세요. 실수하지 말고, 흠잡힐 일 하지 말고. 지금 박 씨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 있으면 부를게요. 가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박지영은 일어나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더 조심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1층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은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지? 1층 대강당.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소집? 중대 발표가 있다던데. 박지영은 뒤쪽에 섰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기밀이 유출됐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봤어요. 뭐, 기밀 유출? 진짜? 어떻게? 강민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쟁사 퓨처핀으로 우리 신기술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손해액만 500억 원입니다. 500억? 세상에. 내부 조사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입사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순간 최수진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네, 최 팀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수진 팀장이 박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 저희 팀 박지영 직원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됐습니다. 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최수진 팀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박지영 직원의 계정에서 지난 2주간 외부 이메일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하지만 최수진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지영 씨, 설명해 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해킹이라고요? 증거는요? 증거는 없지만 저는 정말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일단 박지영 직원을 조사실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강민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박지영에게 다가왔어요. 박지영 씨, 동행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실, 회색 테이블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박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박지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출력물이었어요. 발신자 JI와 EOUNG, PARKNEXTWAV, 캄 수신자 INFOFUTUREPIN, 캄 제목 기밀 자료 송부 첨부 신기술 개발 최종본, PDF,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닌데요. 당신 계정에서 발송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메일 보낸 적 없어요. 보안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로그 기록상 당신 계정에서 12월 20일부터 꾸준히 외부로 자료가 전송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이건 뭡니까? 테이블 위로 또 다른 서류가 놓였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예금주 박지영 계좌번호 110-123-456-7819 입금 내역 2024.12 20일-2억 원 해외 송금. 박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계좌가 아니에요. 명의는 당신 이름입니다. 조작이에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보안팀장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박지영 씨, 당신은 2주 전에 갑자기 이 회사에 들어왔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수기 기사가 하루아침에 통역을 완벽하게 해냈다?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건 혹시 미리 계획한 건 아닙니까? 정수기 기사로 위장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기회를 노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형사가 올 겁니다. 박지영은 무너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2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조사실에 들어왔고 박지영은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형사는 증거만 바라봤습니다. 증거상으로는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동행입니까? 거부하실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동행하겠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지영을 쳐다봤어요. 동정도 믿음도 없는 눈빛. 그저 구경거리를 보듯. 역시 수상했어. 정수기 기사가 갑자기 통역을? 말도 안 됐잖아. 처음부터 스파이였던 거야. 최수진 팀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 그 순간 박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였어. 최수진 팀장이 모든 걸 꾸민 거였어요. 박지영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경찰서, 차가운 회색 벽, 낡은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 박지영은 그곳에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월 20일 밤 9시 47분,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야근하고 집에 갔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살거든요. 형사가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어요. 증인이 없네요. CCTV를 확인하시면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나간 시간은 밤 8시 30분이에요. 하지만 메일이 발송된 시간은 9시 47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 있었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지하철 CCTV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 20분경입니다. 그럼 9시 47분엔 집에 있었다니까요. 박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봤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그녀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락 유지하세요. 잠적하면 즉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네. 경찰서 밤 거리, 차가운 바람 소리. 밤 11시, 박지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겨울거리는 차가웠어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캄캄한 하늘에 눈송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을 스쳤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바빴습니다. 박지영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엄마, 나 용의자 됐어? 전화는 끊어졌고 문자가 왔어요. 지영아, 괜찮니? 전화 안 받네. 걱정된다. 밥은 먹었니? 엄마가 보고 싶어. 사랑한다. 눈물이 더 쏟아졌다. 박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 지금은 못 받아. 집으로 가는 지하철. 거의 빈칸이었어요. 박지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 5년 동안 정수기를 고쳤던 손. 일주일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던 손.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도망갈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망치면 진짜 범인이 되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텅 빈 방. 박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강민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강민준 회장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청바지,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 박지영 씨, 괜찮아요? 어떻게 여기를? 인사 기록에 주소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박지영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들어왔어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네. 강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편의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아직 저녁 안 먹었죠? 봉투 안에는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박지영은 그걸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컵라면에 물을 부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자, 드세요. 네. 박지영은 라면을 한 입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강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영 씨, 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한마디에 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믿으시는데요? 직감이에요. 그리고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누가요? 그걸 제가 찾고 있어요. 강민준 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보안 로그 기록이 떠 있었어요. 박지영 씨 계정에서 메일이 발송된 시간 12월 20일 밤 9시 47분. 그 시각에 당신은 어디 있었죠? 박지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집에 있었어요. 야근하고 집에 갔어요. 맞아요. CCTV에서 당신이 회사 나가는 시간은 8시 30분이에요. 강민준 회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신 계정 접속 IP 주소를 보세요. 화면에 IP 주소가 떠 있었어요. 접속 IP 121.165 XXX XXX 위치 넥스트웨이브 본사 8층 8층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사무실이에요. 박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누군가 사무실에서 제 계정으로 정확해요. 강민준 회장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8층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2월 20일 밤 9시 45분. 어두운 사무실. 한 사람이 박지영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수진 팀장이었습니다. 박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 확대. 박지영의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최수진은 박지영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메일을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어요.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박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왜?
왜 저한테? 강민준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배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최수진은 단순 실행자일 뿐이에요. 강민준 회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수진 팀장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어요.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발신 최수진 수신 이재훈 12월 10일, 12일, 15일, 18일, 20일 수십 건의 통화 기록이 나열돼 있었어요. 퓨처피는 우리 경쟁사예요. 그들은 우리가 일조 계약을 성사시키자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 당신을 제거하려 한 거예요. 박지영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를 없애려고. 그래요. 당신은 일조 계약의 1등 공신이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는 당신을 제거하고 동시에 우리 회사 내부를 흔들려고 한 거죠.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을 쳐다봤습니다. 박지영 씨, 이 증거면 당신 누명은 벗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을까요? 믿게 만들 거예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박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니까요. 강민준 회장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함께 싸웁시다. 진실을 밝히고 진짜 범인을 잡아요. 박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2024년 12월 29일 넥스트웨이브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였어요. 박지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민준 회장과 법무팀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이메일 추적, 그리고 해외 계좌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강민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회사에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됐죠. 사람들이 박지영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손짓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12월 20일 밤 9시 45분. 넥스트웨이브 8층 사무실. 어두운 사무실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최수진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박지영 자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최수진은 박지영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었어요. 아이디 JI와 EOUNG, 파크 PW 저장된 비밀번호, 로그인 성공. 최수진은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INFOFUTUREPIN. 캄 제목 기밀 자료 송부 첨부 파일 신기술 개발 최종본 PDF 전송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황급히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대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게 뭐야? 최수진 팀장이 박지영 계정을 해킹했어? 진짜 범인은 최수진이었어? 최수진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 팀장은 단순 실행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통화 기록. 발신 최수진 수신 이재훈 퓨처핀 이사. 12월 10일 마이너스 통화 시간 15분 12월 12일 마이너스 통화 시간 23분 12월 15일 마이너스 통화 시간 18분 12월 18일 마이너스 통화 시간 31분 12월 20일 마이너스 통화 시간 12분.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12월 10일 이재훈 최수진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박지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12월 15일 이재훈 최수진 회장이 박지영을 신임하고 있어요. 빨리 손 써야 합니다. 12월 20일 이재훈 최수진 오늘 밤에 실행하세요. 성공하면 약속대로 5억 드리겠습니다. 5억? 경쟁사와 결탁했어? 이건 범죄잖아. 강민준 회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수진 명의 해외 계좌. 은행 스위스 UBS 계좌번호 CH93-76-XXXX-XXXX 입금 내역 2024.12 21-5억 원 송금인 LE JAEHON.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수진 팀장은 경쟁사 퓨처핀의 이재훈 이사에게 매수됐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직원을 함정에 빠뜨려 우리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동시에 기밀 정보를 유출해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최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통화 녹음도 조작인가요? 12월 20일 통화 녹음. 최수진 오늘 밤에 할게요. 이재훈 확실하게 해요. 박지영 계정으로 메일 보내고 흔적 남기지 말고. 최수진 알아요. 돈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재훈 내일 바로 보내드리죠. 5억 약속 지킬게요. 최수진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박지영은 완전히 끝날 거예요. 최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최수진 씨 연행하겠습니다. 싫어요. 나요. 최수진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며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제발,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제발. 그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을 쳐다봤어요. 박지영 직원, 앞으로 나오세요. 박지영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강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영 직원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 그 다음 10명, 20명, 그리고 수백 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박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박지영 직원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사요? 대박. 축하해요, 박지영 씨. 박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라고요? 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강민준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박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따뜻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지영에게 다가왔어요. 박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믿어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예전에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지영은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그날 저녁, 박지영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아, 뉴스 봤어. 우리 딸 이사 됐다며? 응, 엄마. 됐어. 정말 자랑스럽다, 지영아.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 지나갔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엄마가 사랑한다, 지영아.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박지영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그녀도 이제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서울을 비췄습니다. 박지영의 사무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사실은 15층에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사 박지영. 그녀는 의자에 앉아 신입사원 면접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원자 김서연 나이 27세,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과, 졸업 경력 카페, 아르바이트 2년, 편의점 야간 알바 1년.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어려워졌고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웨이브의 드림브릿지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박지영 이사님처럼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박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면접 보러 온 김서연입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박지영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경력이 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네,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김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언어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을 포기했었나요? 김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많이 남았고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남아 있었어요. 박지영은 김서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정말 과거의 자신 같았어요. 서연 씨, 네, 이사님, 합격입니다. 네. 김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합격인가요? 네. 드림브릿지 일기로 선발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영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도 서연 씨처럼 시작했어요. 정수기 기사로요.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수기 기사요? 네. 5년 동안 정수기를 고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김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박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봄,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준 회장이 박지영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이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장님. 강민준 회장이 들어와 앉았어요. 드림브릿지 일기 잘 뽑았어요?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요. 좋네요. 박 이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박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오늘이요? 네.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요. 박지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나요. 네. 강민준 회장이 일어서며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박지영은 혼자 남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뭐야? 왜 이렇게 떨리지? 그날 저녁, 강민준 회장과 박지영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10억은 잘 쓰고 계세요? 박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동생 등록금도 냈고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어졌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열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게요. 정말 잘했네요. 강민준 회장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앞으로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박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지영은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달리고 있었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해.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다 책임질게.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지내라. 박지영은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그 불빛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넓은 투룸 아파트,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봄꽃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박지영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정말 해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정수기 기사로 살던 5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순간. 진실을 밝히던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그녀는 박지영. 정수기 기사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제는 진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박지영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그때 그녀는 생각했었죠.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박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빛. 그 달빛 아래 박지영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이 이야기는 정수기 기사였던 한 여자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꿈, 굴하지 않은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빛날 날이 올 겁니다. 이 달빛처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